안녕하세요, K입니다. 스트레칭만 해도 병원에 갈 일이 없다. 나의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식단 조절과 운동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내장 환경,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의 문제가 살을 빼는 몸의 환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의 지방이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우리 몸의 부종, 붓기를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지방까지도 잘 연소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칭이 답이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몸을 이완시켜 부상을 줄이고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준다. 좋은 물을 꾸준히 마시듯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한다. 나는 어깨 결림이 심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도통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만 조금 시원하고 어깨 결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 부항 뜨는 곳에 가서 부항도 뜨고 별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깨 결림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깨 결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근력이 저하되고 나쁜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면 더 심해진다. 또한 근육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 해소가 더디다. 어깨 결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목과 어깨 주변이 경직되며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무실 여직원들은 대부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한다. 서로 온갖 정보를 교환해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다. 핸드폰과 컴퓨터로 인한 거북목, 거북목으로 인한 어깨 통증,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등이 굽어 있는 사람, 특히 골반이 불균형해서 골반 통증 및 생리통을 겪는 사람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한다. 스트레칭만 잘 해줘도 몸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자는 통증의학과에 갔을 때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스트레칭 자세를 보았대요. 포스터를 사진 찍어 집에서 따라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세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50가지가 넘는 자세를 다 따라 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영상을 발견했고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면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던 거죠. 처음부터 매일 하지는 못했다고. 그래도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하려고 노력했고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영상도 찾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호흡은 왜 이리 놓치는지 숨을 참고 자세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호흡은 이완과 수축을 함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근육을 이완시킬 때 그 부위가 늘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호흡을 멈추면 안 되고 근육과 힘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정상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면서 반복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점점 유연성이 좋아졌대요. 이런 과정에서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또 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유연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화면 속 그들은 참으로 쉽게 하죠. 나도 언젠가 그녀처럼 날렵한 자세를 취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근데 현실은 어떻죠? 화면 보랴, 동작 따라하랴, 호흡 신경 쓰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그렇게 10분을 따라하면 어느새 몸에 열이 돌고 살짝 땀도 났던 거죠. 잘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었던 건데요. 그래도 땀이 나니 기분이 좋았고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기분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통증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통증 때문에 자꾸만 손이 어깨로 가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든 것은 확실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몸의 중심에 있는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풀어준다. 유연성 향상을 위해 30초 이상을 해야 효과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발목과 손목을 풀어주고 무릎과 어깨를 풀어주면서 편한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또 준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마무리 운동이다. 힘겹게 달리고 등산을 끝내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그냥 쉬고 싶다. 오늘 할 운동은 다 했어. 훌륭해. 이런 마음으로 운동 후 바로 다른 활동을 할 때가 많다. 나도 준비 운동은 잠깐이라도 하지만 마무리 스트레칭은 10번 중 절반도 안 했다. 하지만 마무리 스트레칭은 무리가 가던 근육과 관절을 쿨다운 시켜준다. 긴장한 몸을 다독이며 이완시키고 팔다리에 몰렸던 혈액을 천천히 몸통과 장기로 돌려보내는 과정. 그런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폼롤러 운동을 할 때는 펑퍼짐하고 헐렁한 옷을 입고 나면 근막에 자극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깅스처럼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통증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근육을 늘리거나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이미 너무 유연한 사람은 스트레칭보다 근력 운동의 비중을 높여 몸의 안정성을 높이고 골격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운동해야 한다. 매일 꾸준히 아침 저녁 2번 하면 좋지만 저녁이든 아침이든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헬스클럽 100배 활용법을 알고 운동하자. 이 부분에서는 나 역시 헬스클럽의 기부천사가 될 뻔했다. 하지만 성실성이 내 재산이었기에 헬스클럽을 놀이터로 삼을 수 있었다. 나는 퇴근 후 집안일을 끝내고 헬스클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헬스클럽에는 다양한 스트레칭 도구가 많아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한 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에도 새벽에 헬스클럽에 가서, 여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었던 곳이래요. 러닝머신 위에서 걷다가 왔다. 1년 등록하면 6개월 등록한 거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도 과감하게 1년을 등록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헬스클럽을 향했는데, 트레이너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할 것인지,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을 할 것인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운동 목표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법과 근력을 단련하는 운동법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은 대부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체중을 정하고 운동 계획을 짜라고 권했다고 해요. 트레이너는 저자의 체성분을 보고 체중은 괜찮은데 근력이 부족하다며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헬스클럽 기구와 GX를 이용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GX는 그룹 엑서사이즈 수업인데 저자는 GX 수업을 받으면서 차츰 헬스클럽에 정을 붙였대요. GX의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이 자신의 성향에 맞다라는 것을 찾았대요. 요가는 정적이면서 집중이 필요한 운동인데 요가에 재미를 붙여서 주 3회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자세도 개미 눈곱만큼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자세는 많은데 또 반면에 가능한 자세도 많아졌다는 거죠. 요가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로지 자신의 몸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세가 무너지고 곧바로 다칠 수도 있는데요. 요가는 자신의 몸에 초집중해야 가능한 자세가 많다. 어디가 유연하고 유연하지 않은지는 요가 1시간이면 분석 끝이다. 나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굽고 골반은 불균형하며 상체 팔에 힘이 없다. 눈을 감고 호흡부터 시작했다. 평소 복식 호흡을 해보지 않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들이마실 때 배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등으로 붙을 만큼 뱉으라고 했다. 하지만 자꾸 평소 호흡대로 배가 움직였다. 호흡부터 멘붕에 빠졌다. 근데 요가쌤은 호흡만으로도 복근의 근력을 길러준다고 했다. 호흡에 신경 쓰며 요가쌤의 자세를 따라했다. 요가쌤은 처음부터 자세를 다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세를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은 따로 놀았다. 동작이 안 돼서 고민에 빠질 때마다 요가쌤이 말했다. 호흡하세요, 호흡. 회원님, 배도 같이 호흡하셔야죠. 처음 요가를 하는 사람이 동작에만 집중하면 숨을 멈춰서 현기증이 난다. 입만 호흡하고 실제로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한 동작마다 신경 써야 할 신체 부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요가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다는 거죠. 요가는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요가는 인도 6대 철학 체계 중에 하나이다. 요가의 의미는 고통과 피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한다. 요가 수행으로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 지성, 자아가 평정해진다. 평정해질 때 내 안에 내재하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피해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통과 피해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의미의 요가다.
이렇게 꾸준히 요가를 배워가면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히 근육통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요가는 호흡을 통해 코어 힘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힘을 주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야 하나? 얕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걷기를 할 때도 복식 호흡을 통해 깊은 숨을 쉬었다. 호흡만으로도 아랫배가 관리되고 있었다. 말캉한 배가 복근이라는 단어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 배를 눌러보면 안쪽 근육의 단단함이 만져졌다. 근육과 다른 잔잔한 안쪽 근육들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요가를 해도 못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아니 시도조차 못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것의 이유는 요가 강사 공부를 하는 동생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균형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그 말을 위안으로 삼고 오늘도 조금씩 도전하고 있다. 요가 첫 수업을 생각하면 적어도 100걸음은 성장했다. 요가는 운동신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 꾸준한 인내와 성실함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요가는 힘의 사용법을 배우는 일이다. 내 몸 사용법이라는 말처럼 요가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배우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요가는 최고의 이완과 휴식을 주는 치유의 운동이라는 거죠. 치유의 움직임인 거죠. 또 헬스클럽의 근력 운동 기구는 비교적 배우기가 쉽다. 어떻게 하면 배우기가 쉽냐고요?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연습을 했고, 그 후 트레이너에게 자세가 맞는지 확인했다. 나는 하루에 하나의 근력 운동 기구를 연습했다. 오늘은 허벅지라고 정하면 허벅지 운동 영상을 공부한 후 기구에서 바로 연습했다. 자세가 맞는지 궁금하면 지나가는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청했다. 개인 PT가 아니어도 간단한 자세는 봐주었다. 그렇게 한 가지씩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기구를 배우는 재미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마치면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유산소 운동을 했다. 이를 통해 몸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방을 태웠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지방을 태울 수 있는데,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을 태우고 난 다음에야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30분 미만으로 하면 괜히 단백질만 소실이 되고 체내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또한 30분 이상은 해야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헬스클럽의 근력 운동 기구를 하나씩 익히고 연습하고 근력 운동을 마친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면서 또 GX를 같이 활용하면서 헬스클럽을 최대한 활용해 갔던 거죠. 근데 가기 싫은 마음도 들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동산의 연관 이용권을 산 것처럼 헬스클럽을 놀이터로 삼아보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가서 놀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또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 보통 사람들은 운동하는 즐거움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가니까, 또는 운동해야지 하면서 가니까 어떤 운동도 재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체중 감량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면 매일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게 해서 가기 싫어지고 또 핑계거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 돈 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점차 마음도 몸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터에 간다. 헬스클럽을 놀이터로 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죠. 오늘은 어떤 기구로 놀아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면 자주 찾게 되고 결국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때는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준비했다. 또 여러 스트레칭 도구를 이용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지금도 주말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씻지도 않고 대충 옷을 챙겨 입고 헬스클럽에 간다. 어떤 날은 샤워만 개운하게 하고 오는 날도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내 몸은 어느 기구라도 하고 있게 된다. 근육을 풀어주는 덜덜이라도 한다. 헬스클럽은 다이어트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그렇게 나는 헬스클럽에서 매일 몸과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헬스클럽을 놀이터이자 내 몸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몸과 소통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완벽 홈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자들은 매월 마법의 날, 마법의 주도 있고, 또 날씨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그래서 스태퍼 운동 효과를 소개하는데요. 스태퍼 위에서 실룩실룩 어깨춤으로 리듬을 타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나는 노래 딱 한 곡이 끝날 때까지만 운동하고 내려온다. 뇌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엔돌핀을 잔뜩 뿜어내며 음악에 반응한다. 음악은 근육의 힘과 크기,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음악 덕분에 분비된 엔도르핀은 일이나 운동을 신나고 쉽게 하게 한다. 집에 둔 스태퍼는 집에서 즐기는 자신만의 운동기구라고 하는데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않아서 좋죠. 설거지하고 나서 10번, 지나가는 길에 10번, 컵을 가지러 가면서 10번, 스태퍼 앞을 지날 때마다 10번씩만 했다고 합니다. 10번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던 거죠. 기분 좋은 운동은 10번을 100번으로 만들어 주었다. 스태퍼의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 발 뒤꿈치부터 앞까지 떨어지지 않게 올라가서 몸의 중심을 기울여 계단 오르듯 한다. 한 번에 꾹꾹 누르며 발에만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자극이 오도록 한다. 스태퍼가 없다면 계단 오르기가 있죠. 주변에는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고층 빌딩을 이용해서 매일 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지하철 계단, 또 마트 갈 때 언제든지 우리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우리의 일상에 꼭 포함시킬 수 있죠.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잖아요. 근데 계단 오르기를 하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하라는 거죠. 또 계단을 오를 때 발을 계단에 반만 걸치고 오르면 앞벅지만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디디면서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에 2칸을 오르면 더 깊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힙업은 물론 힙 딥의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번 달은 15층 1회만 하고 다음 달은 2회로 점차 늘려가면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점진적으로 횟수와 강도를 높여가고 일상 전반적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 홈 트레이닝, 예전에는 다이어트 비디오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유튜브에 많은 홈 트레이닝 영상이 쏟아지죠. 이제는 너무 많아 문제죠.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나의 운동 목적에 따라 어떤 부위를 강화시키고 싶은지, 어디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은지 그런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나에게 맞는 영상들을 찾아서 매일 10분씩,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그중 하나라도 또는 틈틈이 나만의 홈 트레이닝 루틴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녀는 경험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변신은 운동으로 시작된다. 그 운동은 걷기와 스트레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움직임의 영역을 나에게 맞게 확장해 갈 수 있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내가 모르던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긍정 에너지가 삶을 지배하니까 혼자서 힘들었던 아이 교육과 경제 문제도 술술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체력 하나만 좋아져도 자존감, 성격 등등 내 자신의 많은 것, 내 인생의 많은 게 달라진다. 이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